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꾸준히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진다는 점일 텐데요. 은퇴 후에는 어떻게 소득 활동을 할까요? 오늘은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 먼저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 증가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은퇴 후 생활이 길어진다는 의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기대여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대여명은 특정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기대하는 기간으로 가령 지금 0세인 신생아의 기대여명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를 흔히 평균 수명 또는 기대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안다면 노후 생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이용하면 내 나이대 사람들의 기대여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기대여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 통계지표 중 성별 기대여명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연령을 찾아보면 기대여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노후 시기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고 각 시기별로 돈을 관리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고령자 초기인 65세에서 74세에는 되게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초기에 돈 관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남은 노후 기간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인 75세에서 84세에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치매나 고령자 질환 등에 대비해 의료비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건강할 때 상속, 증여 등 노후 자산 정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인 85세 이상에 접어들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병 치료와 간병을 위한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등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후에 돈을 관리할 때는 안전성, 환금성, 정기적인 수입 창출, 그리고 부채 감축의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시 욕심을 내기보다는 안전성, 환금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이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입원비, 간병비 등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자산 중 일부는 예금과 같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수입 창출인데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증단되므로 재취업, 창업 등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주택연금, 즉시연금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해 부동산, 목돈 등을 맡기고 연금 형태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까지 최대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까지 상환해야 하면 정상적인 가계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소득 활동. 과거 평균 수명이 70세였을 때는 20대 후반에 취직해 50대 후반까지 일하고 이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은퇴기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6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40년의 세월이 남아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채 오래 사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다는 뜻으로 장수위험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소득이 없다면 재취업 등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려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이 같은 장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워크넷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채용 정보 외에도 경력 설계, 이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 32개의 지역센터가 있어 필요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시도의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노인 복지센터 등에서도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상공인 중 40%가 창업 후 불과 1년 내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창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자신은 다음 질문 중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창업을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업종 선택과 창업 아이템 선정을 위해 충분히 공부했는가? 예상 비용과 예상 매출액은 꼼꼼히 따져봤는가? 창업 비용은 마련했는가? 주변에 창업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창업 비용, 준비 방법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가 등입니다. 중장년층 창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 대상 설명회와 교육은 물론 입주, 네트워킹 공간, 멘토링, 마케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33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등에서도 창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재취업 또는 창업 희망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채용을 미끼로 금융거래 정보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돈을 불법으로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별도의 투자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임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교육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공인된 자격증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